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절도 혐의로 이동현 시의원이 부천시의회 의장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따라서 차기 의장직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들 간의 의견도 많이 갈립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천시의회 신뢰를 실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추대냐 경선이야를 두고 또 논란입니다. 8대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정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광내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 통합당 이학환 당대표가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통합당 전체 의견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학환 대표의 이제 말을 좀 요약하자면, 첫째는 우리 모두가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인데 그걸 이제 서로가 어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는 무방하지만 서로를 헐뜯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당에서는 반성하는 의미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장 후보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통합당에서 반드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공정하게 27명 모두가 그 의장 후보가 되어 공정한 한번 의장세 선출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컸습니다. 네, 아직 그 이동현 전 의장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판결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뭐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닐까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의장의 사임을 우리가 모두가 기다려 주었더라면 그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은 의장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를 했죠. 네, 본인이 사퇴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는 그 공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또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용은 달라졌겠지만 사임한 것을 또 존중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재선출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부천시의회 전체 그 신뢰를 추락시킨 만큼 통합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 의원님? 네, 먼저 의장 공석 사퇴를 야기시킨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부대표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의장을 선출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좀 자숙하는 시간도 있을 필요도 있고 시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장을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당 부대표로서 사과도 해주셨는데 시민들은 참 실망감이 큽니다. 집권 당으로서 그럼 이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우리가 의장을 선출할 때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선을 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선출해서 의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당황하고 또 의원들이 격앙되고 이런 상황에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이런 성명서까지도 발표를 하고 책임을 물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조금 그 소명이나 의장 본인의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또 이렇게 당적을 갖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탈당계를 내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제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의장을 다시 선출해서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24일에 의원총회가 있었죠. 그날 좀 분위기가 궁금한데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의장 선출 여부와 또 방식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정상적으로는 이제 그때가 이제 제246회 이제 임시회 기간이거든요. 이제 우리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의원총회는 1차 본회의 전 9시에서 한 20분 사이에 이제 의총을 하는데, 그날은 우리가 이제 의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2차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 2시쯤 시간을 길게 가지고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선출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의총을 오후 2시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19분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경선에서 그때 탈락했던 이제 강병일 전 의원을 이제 추대하자는 그런
여론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의견도 있었지만 또 이제 우리 그 박병권 시의원 재선입니다. 이제 시의원께서 본인도 의장에 출마를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는 그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대도 좋지만은 또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경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그날 우리가 특별히 어느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하지 말고 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충격과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의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의회를 수습을 하고 의장 선출하는데 서로 만족할 수준에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듣는 걸로 하겠다. 대신에 선출과 추대가 반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추에 다시 이제 의총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를 해보자 한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럼 통합당 주장처럼 아예 후보를 내지 말자, 의장 아예 내지 말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안 된 그런 건가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절대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에서 네. 의장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대냐 경선이냐 그러면 이게 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건데 각각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추대를 주장하는 분 또 경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분. 추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수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선과 재선을 경선하는 것보다는 삼선일 때는 경선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삼선과 재선이기 때문에 네. 삼선에 추대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원칙이 깨지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번 8대 의회가 아니고 9대, 10대 의회는 그런 룰이 깨지게 되면 더욱 복잡하고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관례를 적용을 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 8대에서는 그런 룰이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이미 깨져 있는데 굳이 이 의장에만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경선도 주장을 하고 추대도 주장을 하고 그런 정도의 이제 의견을 가지고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추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3선 최다선인 강병일 의원을 말하게 되는데 앞서 이 재선 박병건 의원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의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3선은 그 강병일 의원 혼자고 이제 3선이 이제 재선 의원이 이제 3명 있습니다. 민주당에 박병권 시의원, 그다음에 이제 최성훈 당대표, 그다음에 이제 정재현 시의원이 3분이 있는데 네. 최성훈 당대표나 정재현 시의원은 이미 의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군에 밀려 있는 상태고요. 박병권 시의원은 본인이 이제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거죠, 의원들께서. 자, 아직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이냐 추대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당에서 의장을 선출하겠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번에 후보 내게 되나요?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드시 내야겠다 이런 의지에서 이야기한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결국은 또 정치적 그런 이해관계, 정치적 득실들, 실익들을 따져가면서 지금 또 추대냐 경선이냐를 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녹록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꼭 자숙한다는 모습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지금 두 후보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검증에 대한 문제에 또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검증할지도 우리 시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다 굳이 뭐 그렇게 해서 또 뽑아줬는데 지금 그렇게 흔쾌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우리가 그냥 또 따를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후보를 낼 수는 있지 않겠냐. 그리고 왜 저는 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의장이 없는데도 공석인데 적어도 그 집행부와 우리와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부의장 체제에서의 그 권한 대행이 지금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쾌하겠지만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는 다선과 뭐 연장자나 이런 부분으로 논할 것은 아니고 정말로 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주신다면 우리도 흔쾌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낼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당선의 여부는 우리 모두가 결정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부천시의회가 민주당의 것이 아니거든요. 부천시의회가 지금 민주당의 것으로 자꾸만 대간이 다수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의 것은 아니에요. 부천시의회는 미래통합당도 있고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그런 실익들을 서로 견주기 때문에 추대냐 경선이냐 이 부분들이 좀 걸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자숙하신다면 조금은 이번에는 좀 원만한 27명의 모두가 후보가 되어 우리 통합당에서 꼭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7명의 모두가 후보가 되어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렇게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이번에는 좀 갈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공정한 절차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어느 당에서 후보를 내든 간에 같은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선이든 추대든 이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방금 이제 강래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후보에 대한 문제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 검증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처럼 면책 특권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기초의회에서 어떤 후보들의 뭐 언론이나 밖에서 들리는 설만 가지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그 자료를 확보해서 어떤 뭐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의총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인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어서 혹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에서 뭐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검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그 도덕적인 부분을 본인이 철저히 챙겨야 될 것이고 설사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밖에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소상히 밝히고 거기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로 검증이 된다는 게 맞는 것이지 의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검증 절차가 그래도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검증이라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정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검증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만 들으면 무색하다는 말밖에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 간 검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당 간 검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외부인 검증을 할 것인가 어느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규칙을 정하기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냐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의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누가 강병일 의원님이냐 아니면 박병건 의원님이냐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자질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족함이 없느냐 그리고 의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함께 공동체를 생존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가니까 자꾸 문제가 더 얽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좀 제발 뭔가를 공동체 우리 늑대 수정을 뽑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좀 자질이 되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함께 좀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미래통합당도 흔쾌히 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개인의 뭐 양심이나 도덕에만 맡기기에는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뭐 이번 이동현 의원의 경우에도 혐의를 알고도 의장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에 뭐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의원들의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동현 전 의장을 선출할 때는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날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확정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천시 이제 검찰에서 그 피의사실 통보는 기관 통보가 6월 25일 날 의회로 왔습니다. 네. 근데 의회에서는 사실 그 전임 의장께서만 알 수 있고 또 의장이 선결 후에는 보안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라 네. 그 외부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잘못하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임 의장들도 이렇게 의원들에 대한 피사건 통보에 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고 그걸 유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전 의장 이동현 의장 본인도 7월 2일에서야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등기 우편으로 이제 접수를 받았다고 하니 저희 민주당 시원들로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시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알고도 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참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천시 의장은 뭐 언제까지 지금 공석으로 둘 수는 없을 텐데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당초에는 지난 이제 7월 24일 본회의 마지막 때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는데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추후에는 8월 초에 할 수도 있다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절차적인 부분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어떤 다수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장에 대한 선출 과정들 그런 부분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네. 그럴 바에는 본회의장으로 의장 선출을 넘기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이번에는요. 당 내부 의견 언제쯤 조율될까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월 임시에는 이제 신임 의장이 이제 선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만간 의총을 열어가지고 이제 양 후보들 간에 이제 물밑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합의가 돼버리면 쉽고 결국 안 돼도 이제 의원들끼리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리 긴 시간은 가지 않을 것 같고 조만간 의총을 해서 확정을 해서 8월에 뭐 원포인트 임시를 하든지 해서 의장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9월 임시회 247회 임시회 때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하든지 해가지고 공백을 메꿀 생각입니다. 이동현 전 의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의원직까지 사퇴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이게 좀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법원 판결이 이제 8월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퇴 요구가 좀 다시 나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의장은 시의원들이 선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의원은 시민들이 선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장은 우리가 선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의장직의 공석을 감안하고더라도 의장직 사퇴는 우리가 촉구하였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의장은 우리가 선출한 의장으로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의원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이동현 의원을 선택하였고 이런 부분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결은 좀 다르지만 경기도 기초의회도 그랬고 인천 기초의회에서도 의장 선거를 두고 야합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죠.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자리 싸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참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네,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의장 후보를 정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선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선출을 해야죠. 선출을 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양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경선 주자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대일 때는 당연히 그냥 혼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본회의에 가서 이제 선출하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부천시의회에서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면 앞서 그 27명이 모두가 후보가 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좀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교황 선출 방식으로 27명이 모두가 후보가 됩니다. 다만 다수당에서 어쨌든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을 갖춰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발목이 잡히는 거고요. 입후보 자체를 교황식으로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관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수당 그리고 다선 연장자 이런 것들이 발목 잡는 것들이 전 참 많다고 봅니다. 네. 그것들이 민주주의를 더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이제는 좀 개선하고 관례를 좀 타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주적인 의회도 좀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빈자리인 부천시 의장 누가 될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